여러분은 노후에 가장 걸리기 싫은 질병이 무엇입니까? 한 조사에 의하면 암, 중풍, 뇌졸중보다도 치매가 노후에 가장 걸리기 싫은 질병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기억, 사람, 장소 등을 인식하는 능력인 인지 기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65세 이전에 생기는 치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빈도가 적고 치매가 본격적으로 생기는 연령은 65세 이후의 노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약 8.2%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60대 노인에서보다는 70대 노인에서 70대보다는 80대에서 치매의 빈도는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80대 노인의 30 내지 40%가 치매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는 초기 치매를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매라고 모두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치매의 다양한 원인 중 회복 가능한 치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12 혹은 엽산의 결핍, 뇌종양, 경막하 혈종, 정상암 뇌수종, 대사성 질환인 갑상선 기능 저하,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장 부전, 간 기능 부전, 조절 안 되는 당뇨, 심한 빈혈, 우울증 및 기타의 질환으로 생긴 치매는 적절한 치료와 조절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파킨슨병 치매, 전축두엽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회복 불가능한 치매인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혈관성 치매이며 치매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46세 나이에 치매 진단을 받은 크리스틴 브라이드는 IQ 150의 전도 유명한 호주 과학기술부 제2일 차관보였습니다. 크리스틴 브라이드는 치매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을 통해서 치매로 인한 자신의 변화와 매일매일 겪는 어려움을 3년간 꼼꼼히 기록합니다. 나는 즐거웠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또 내 세 딸들이 태어났던 순간의 흥분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며칠인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점심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어제는 무엇을 했는지, 또 내일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환자로서의 마음은 마치 손톱을 세워 절벽에 매달린 것과 같은 절박한 심정이라고. 자신의 머리를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거대한 구멍이 있는 소쿠리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태에 처하자 저자는 지난날 자신이 한 가지 일을 꼼꼼하게 하는 사람을 답답해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속 좁고 까다로운 사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치매 환자가 재촉받거나 요구를 받을 때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 불만을 행동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치매 환자의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가 나타내는 증상에는 개인 차이가 있는데 상대방의 대응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을 보고 대처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환자마다 발생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문제 행동들은 적절한 케어와 대응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치매 초기에는 특히 감정이 불안정하고 쉽게 흥분합니다.
치매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미각, 촉각, 후각 등의 감각장애를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먹을 수 없는 물건 등을 입에 넣거나 배변 등을 만지는 행동을 할 때 감각장애로 인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망증을 자각한 결과로 의욕이 떨어지며 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배회를 하는 이유는 진압력의 저하로 현재 있는 장소가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보는 시각적 환시 증상,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이라고 본인 혼자 생각하고 주장하는 심한 망상,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석양증후군이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어두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의심 및 우울, 배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작화란 실제 체험과는 다른 것을 마치 자기가 생각해 놓은 것처럼 착각해서 말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주위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치매 대상자는 불결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병이므로 말기까지 같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은 진행돼도 살아있는 것은 감정 기능으로 치매 대상자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돌봄자가 화를 내거나 혼을 내게 되면 무엇 때문에 돌봄자가 화를 냈는지, 혼을 냈는지는 잊어버리고 감정만 그대로 전달되어 남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치매에 걸리면 마음이 편해서 좋을 거야. 이것저것 스트레스가 없을 거야. 하지만 치매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침울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경우 험악해 보이기도 합니다. 치매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의 행동 변화에 대한 이상 징후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치매 증상이 진행되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욱 증상이 심각해지면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고민 등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매 대상자의 행동, 표정, 태도를 통한 심리를 가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상자는 치매로 인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생겼는지 분노를 느낍니다. 기억력 장애는 세상에 대해 두렵게 만듭니다. 증상과 병의 진행 속도가 다양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평소 잘 하던 일들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에 좌절합니다. 뭔가 기억력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우울감을 느낍니다. 건망증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기억나지 않는 초조감이 지속되면서 불쾌감이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변화에 대해 침울해지고 무력감에 빠져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비관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길을 잃거나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게 되면 불안을 느낍니다.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있는 장소를 파악하는 방법도 모르고 설명을 해주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 변화가 심한 이유는 치매로 인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항상 혼란한 심리 상태가 됩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서 사소한 자극이나 주위 별것 아닌 사건에도 벌컥 화를 내거나 격한 감정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몇 초 전의 일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단을 맞거나 질책을 받는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침해 대상자는 기억이 온전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착각에 대해서도 그것이 착각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정확한 사실로 믿습니다. 도둑망상은 보관해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현재 찾고자 하는 물건이 없어진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둑망상이 생기는 근원은 상실감과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치매는 증상이 진행되어도 감정 기능과 자존심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위 반응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를 대하는 태도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치매는 여러 가지 증상이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 개개인의 문제에 맞는 개별화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치매는 그 원인이 다양하며 원인에 따라 근본적인 치료도 달라집니다. 치매 대상자의 돌봄자는 노인이 최대한 질적인 삶을 누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노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적 수준을 유지 및 촉진시켜 최대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도록 합니다. 치매 대상자 돌봄 시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여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돌봄이 필요합니다. 급격한 환경을 피합니다.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불안감과 우울 반응을 일으키므로 환경 변화는 신중하게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페이스에 초점을 맞춥니다. 치매 대상자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 역시 느리므로 돌봄자들은 치매 대상자의 페이스에 맞춰 주어야 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청력이 저하되므로 잘 들리는 쪽에서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저하되므로 한 번에 한마디씩 정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언어적인 태도, 즉 신체적 접촉을 통해 치매 대상자와 친숙해집니다. 문제 행동을 수용하도록 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을 인정하고 대상자의 마음을 수용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습니다. 치매 증상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는 무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휴식, 치매 대상자의 말에 대처하는 능력, 자기 자신 찾기 등의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안되는 내용은 댓글을 통해 올려주시면 수시로 답변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